안녕하세요. 금빛테디입니다. 오늘도 너저분한 책상과 너저분한 책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너저분하죠. 예, 기체 빌드하고 정비하고 청소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게을러져서. 또 시간을 내서 엄청난 정리를 해야 되는 제 작업실입니다. 익숙한 모습이니까 넘어가실 거라고 믿고, 오늘 보여드릴 기체는, 까레리아. 발음이 좀 어렵죠? 예. 박스 여기 써있는데, 예. 까레리아, 예. 드론입니다. 까레리아의, 모델명이, 박스에는, RD105라고 써있거든요. RD105. 근데 SXV인가? 로 모델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일명 탈론이라고 하죠. 까레리아 탈론, 탈론 프레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도 이제 구매를 하고 이 프레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지는 꽤 오래됐는데, 이제 망설였어요. 구매 자체를 굉장히 망설이다가, 요번에 신형이 나온다 그래서, 구형을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구형 프레임을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제가 좀 어디서 판매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알게 돼서 구매를 했는데, 가격이 좀 셉니다. 145,000원, 프레임 가격이 14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프레임들, 제가 쓰는 프레임들보다는 가격이 많게는 2배 가까이, 그러니까 한 80% 가까이 비싸요. 그리고 적게는 한 40% 정도 비싼데, 가격이 좀 비싼 게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구매를 망설이고 있다가 요번에 신형 프레임이 출시되면서 이제 구형 프레임을 한번 보자라는 마음으로 제가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프레임 자체는 스트레치 프레임입니다. 스트레치 형태의 프레임이고요.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뒤집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재보면은, 중심축 기준으로 220 정도, 축과 축 간의 거리는 한 220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축과 축 간의 거리는 한 220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13.5 정도 되는, 14 정도 되겠네요. 그죠? 140, 220에 140 정도 나오는 전형적인 H형 프레임이고, 프롭을 좀 대서 꺼내놓은 거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프롭을 올려서 한번 느낌을 보면 좀 더 눈에 와닿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끼워야겠죠. 자, 이렇게 프롭이 지금 5050 프레임은 약간 요 정도, 5050 프롭은 요 간격이 지금 간격이 한 1cm가 조금 넘는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쓸 수 있는 게 한 5150, 5152, 5150, 5.1인치짜리 프롭 정도는 1.58cm 정도 되네요. 51 정도의 프롭은 사용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통은 프레임을 사면 박스 오픈하는 것부터 해서 쭉 리뷰를 해드리는데, 요번에는 제가 완전히 빌드를 하고서 이제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일단 프레임 빌드를 빌드하면서 난이도를 한번 책정해 보고 싶었어요. 사실 이 프레임 구조를 처음에 봤을 때 이거 빌드 난이도가 좀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대로 까레리아 프레임은 빌드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기존에 보여드렸던 프레임들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빌드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보면서 꼭 하시기를 바래요. 정확히는 SVX 5인치 프레임입니다. 탈론 SVX 5인치 프레임이고, 하이브리드 프레임이고, 이 프레임이 좀 독특한 거는
보통 암대가 누워 있어서 보통 암대가 누워 있는데 이건 이렇게 그 알루미늄을 그 파트를 써서 이렇게 세웠죠. 암대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강성을 보조해주기 위한 스테빌라이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스테빌라이저 구조를 통해서 암대를 세우고 암대를 세움으로써 극단적으로 그 공기 저항을 줄인, 그러니까 프롭을 이렇게 올려서 바람을 이렇게 내려다 보내, 바람을 뒤로 쏘잖아요. 그죠? 바람을 뒤로 쏘면, 뒤로 이렇게 쏘다 보면, 결국에는 암대에 바람이 부딪히면서 좌우로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선풍기에서 멀리 있을 때랑 가까이서 손을 대면 선풍기에서 우웅하고 소리가 나요.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까운 데서 이렇게 넓은 면적이 차지하고 있으면 바람이 옆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프롭이 좋거나 무터가 좋아도 효율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암대가 넓을수록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극단적으로 암대를 세워서 이런 부분, 그 바람의 공기 저항 부분에서 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했다. 그래서 또 바람은 이 날이 서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사이로 바람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그 블레이드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블레이드라는 게 이런 날뿐만이 아니라 그 보통 그 샤크테일이라고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수영복에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작은 돌기처럼 날을 같이 이렇게 상어 지느러미처럼 세워가지고 물 흐름을 좀 더 저항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이 있었는데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공기 저항을 최대한 줄인 형태의 프레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조립 난이도가 높고 가격대가 비싸서 사실 제 주위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프레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두 분, 두 분이 있는데 두 대 세대를 가지신 분은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가격적인 부담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조립적인 난이도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특히 입문자분들 저도 이제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고 입문자분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프레임들을 조금 더 손이 덜 가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조립 난이도가 나들이 높으니까. 이 조립 난이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전에 그 트루엑스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 적이 있는데 트루엑스처럼 2단밖에 안 들어가요. 스택이 2단밖에 안 들어가고 좁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최대한 기체를 살리기가 좀 어렵고 개별 변속기를 쓴다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이쪽 옆면에다가 개별 변속기를 써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렇게 써버리면 여기가 두꺼워지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이걸 쓰는 의미가. 그죠? 개별 변속기. 물론 개별 변속기를 쓰는 것보다 좁아지긴 하지만 별 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와이어를 저는 이게 지금 세 줄이잖아요. 와이어 세 줄인데 세 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줄이 위에 올라가고 두 줄이 밑에 있는 구조로 해서 최대한 이 폭을 암대의 두께를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고민을 해서 구조를 잡았습니다. 이게 이런 구조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어떤 이유로 이런 형태로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그 구조적인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할 텐데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조금 그게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제 입문자분들에게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해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쪽에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그 구조를 4개를 하나 둘 셋 4개의 파트를 물려서 암대를 이렇게 끼우고 중판이 이렇게 하나 중판이 하판이라고 하는 게 맞죠. 하판이 이 안에 홈에 완전히 물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물리는 구조로 되어 있고 벨크로는 이렇게 딱 넣어서 미리 조립하지 않으면 좀 끼우기가 좀 힘든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높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스택이 올라가고 스택이 지금 2단밖에 못 올리다 보니까 저는 지금 AKK 영수기를 갖다가 윗면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거꾸로 달아서 고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조를 했고 모터는 여기에 옆면에 이제 알루미늄 모터 블럭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모터 블럭을 끼우고 볼트로 고정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 이렇게
그 위에다 다시 볼트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엣지 있게 모터를 보호해주는 모터 가드처럼 이렇게 해서 구조적으로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론이 날아갈 때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날아가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이런 구조로. 그래서 이렇게 갈 때 어떤 공격학적인 구조를 좀 많이 고려했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자, 한번 그래도 좀 디테일을 한 번씩 들여다 봐야 되겠죠. 리뷰니까. 리뷰다운 리뷰를 하려면 디테일한 리뷰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암대 두께를 한번 볼게요. 암대 두께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암대 두께가 한 4. 약간 달라 보이네요. 이렇게 뒤집어 놓고 재겠습니다. 자, 4.3 4.26 나오고요. 이쪽은 4. 아이고, 제가 잘못 재고 있네. 이거 그렇지. 재보겠습니다. 들고서 하니까 좀 힘드네요. 자, 풀고 4.15 암대 측정을 잘 해야 되는데 4.33 34 암대 두께가 조금 4. 이게 가장 낮은 4.11 암대 두께가 좀 제각각이네요. 약간 한 0.1에서 0.1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약간 제각각입니다. 한 판에서 뽑아낸 암대들이 대부분 암대들이 그런 경우가 아니니까. 스테빌라이저는 상당히 두꺼워 한 3mm 정도. 스테빌라이저는 3mm 2.98 정도 나오네요. 0.2mm 차이니까 3mm 정도 되는 스테빌라이저가 있습니다. 이게 있어서 이제 그 고속 기동을 하거나 할 때 이게 지금 암대가 3mm 두께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낭창거리거나 휘청거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막아주는 거니까 취향에 따라서 달 수도 있고 안 달 수도 있는데 고속 기동을 많이 하는 게 목적이고 이 프레임 구조 자체가 그 스트레치 프레임 구조이기 때문에 달아주는 쪽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1.2mm 정도 되는 옆판이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판으로 이제 그 영수기라던가 이런 것들 고정하기 위한 중간판이 한 2mm 역시 2mm 정도 되는 두께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mm 정도 되는 두께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저는 이 부분이 좀 잘 까질 것 같아서 늘 그렇듯이 제가 이게 이게 결이 있잖아요. 결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착륙하다 보면 이렇게 긁고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다가 순간 접착제로 좀 작업을 해놨습니다. 날릴 기체니까. 그리고 스택을 지금 제가 사용한 부품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깔은 예쁘죠. 제가 일부러 색깔 맞춤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좀 이 레어템인 F60 빨간 모터, F60 프로2 빨간 거 2700K 거거든요. 빨간 거 어렵게 부탁해서 구해서 올려놨습니다. 거의 아래쪽 이노다이징 처리가 거의 뭐 한 세트처럼 보일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제가 잘 쓰는 다렌진 F40A짜리, 그 다음에 포티니, 요거는 신형입니다. 버전 2 포티니 OSD 버전, F4 OSD 버전 2, 그 다음에 폭시어 몬스터 카메라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폭시어 롤리팝 안테나 올려놨고요. 여기에는 뭐 그냥 캐퍼시터 올려놨고, 대략 이 정도. 수신기는 아래쪽에 제가 쓰는 그 스펙트럼 롱레인지 플레인지 위성 수신기 달아서 안테나 이렇게 빼놨습니다. 사실 이렇게 안테나를 구조를 하는 거를 선호하지 않고 이쪽으로 하는 걸 선호하는데, 여기가 너무 두껍다 보니까 이게 차벽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세우는 쪽을 선택을 했어요. 그죠? 이쪽 면에다가 제가 보통은 이렇게 달기도 하는데, 그리고 여기가 두꺼워지면은 사실 그 기능이 좀 더 반감될 것 같아서 여기는 최대한 오리지널의 그 두께의 느낌을 살리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마운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좀 배선 최대한 정리할 수 있는 대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조립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있으면 여기 이제 그 암대 부분을 관통을 해서 이게 두 개의 블럭을 볼트로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대 부분에 두 개의 블럭을 연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암대 위치가 잘 맞지 않으면은 나사가 빠가 날 수 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조금 제가 잘못해서 여기 살짝 튀어나와서 좀 튀어나왔죠? 네, 빠가가 납니다. 이게 맞추기가 요거 밀어 넣을 때, 특히 모터 마운트 블럭 밀어 넣을 때 잘 안 들어가니까 놓고 이렇게 두들겨서 탈탈탈 해갖고 구멍 잘 맞는지 확인하시면서 조립을 하셔야 돼요. 얘는 이런 점에서 그 소소한 조립 난이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블럭 위치 맞춰놓고 하나 맞춰놓고 나서 맞추고 조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벨크로는 항상 먼저 끼워놓고서 스택을 올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끼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고, 정비를 하실 때는 이쪽에 이제 그 옆에 이쪽 잘 보이시나요? 이쪽에 볼트를 꼭 풀러서 여러분 이거 이렇게 제껴가지고 정비를 하실 수 있는데, 앞으로 제낄 수 있으니까 앞에 볼트 두 개는 좀 느슨하게 하고 뒤쪽 볼트는 약간 여유 있게 완전히 풀어내서 이렇게 앞으로 제끼시면서 정비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운트 하실 때 조금 고민이 되시는 게 바로 영상 수신기하고 수신기일 겁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영상 수신기를 이렇게 저는 이렇게 지금 거꾸로 해서 달아놨는데요. 안쪽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는데 여기 이렇게 거꾸로 달려 있는데 이제 AKK 수신기입니다만, 이렇게 달지 않으면 위쪽으로 마운트 해야 되는데, 위쪽으로 마운트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이런 거 TBS 영수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TBS 영수기처럼 이렇게 좀 얄쌍한 걸 사용을 해서 하셔야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이제 이쪽에다 뭔가 덧대지 않으면 충격을 이쪽으로 좀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카메라는 이게 원래 이 스탠오프가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 지금 여기 제가 꼽아놓은 자리인데, 요거보다 하나 뒤로 해서 이쪽에다 고정을 한 거는 광각 이렇게 렌즈가 커버리면 여기 그 카메라 앵글을 올리면 여기 걸려서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 단계 좀 뒤로 밀러서 아래쪽으로 해야 이렇게 위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 프레임을 조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처음 조립하는 거기도 하고, 뭐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여러 번 조립하다가 익숙해지면 또 이제 조립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면은 좀 시간은 빨라질 수 있겠지만, 처음 조립하시는 분들은 각 부품의 배치라던가 이런 부분, 와이어 처리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대체적으로 롱볼트, 그러니까 한 20에서 25mm 정도로 되는 이런 롱볼트를 많이 써요. 롱볼트를 써서 스택을 많이 고정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쓰는 부품들이 다 그런 부품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FC가 그렇고, 그 다음에 변속기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롱볼트를 껴서 탁탁 올리고 볼트 잠그는 형식을 선호하는데, 이게 좀 걸려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를 제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좀 줄로 조금 갈아냈어요. 이렇게 잘 안 닦여서. 이 구조상으로는 닦이질 않아요. 그래서 줄로 살짝 갈아내는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여러분들이 할 때 필요에 따라서 이런 작업들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요거보다 뭐 낮게 쌓아가지고 뭐 낮게 한다 그러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요즘 이런 식으로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그로멧, 이런 그로멧 구조가 있는 것 중에서 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그리고 스택이 올라갈 때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올려야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들면서 조금 느낀 점들을 그대로 가급적이면 전달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선택하고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또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요. 정보를 해드리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는 이제 뒤에 선을 조금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살짝 쳐져서 할 정도로, 무리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배터리 커넥터를 살짝 꼽아 놨습니다.
그리고 안테나를 요즘 제가 길게 하는 걸 선호하지 않아 가지고 위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롤리팝 이렇게 살짝 세워놨더니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에 스트레치 프레임을 한번 사용하다가 제가 바로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하이브리드로 넘어갔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에 제가 쓰던 스트레치 프레임은 직진성은 정말 끝내줍니다. 써봤던 경험으로는. 그런데 턴이 되게 모호했어요. 저는 제 경험은 그랬어요. 턴할 때 이건 아닌데 싶을 정도로 훅 나가버리는, 제가 그렇게 잘 날리진 않습니다만, 예,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때문에 이제 하이브리드로 넘어갔는데, 요 기체는 요 그 암대의 특성이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이 프롭을 리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없는데, 여기가 아주리에서 나온 신형 프롭입니다. 5152 5152 예. 예. 5150이네요. 5150. 아주리에서 나온 5150 프롭인데, 제가 이 프롭, 이거 이번에 클리어 버전으로 한번, 예, 뜯어봤습니다. 클리어 버전으로. 좀 프레임이 좀 예뻐 보이라고, 클리어 버전으로 이렇게 뿌려봤는데, 요걸 올려볼 생각입니다. 이 프롭이, 처음 썼는데, 제가, 우와, 되게 좋게 봤던 이유가, 이 턴할 때 밀리는 걸 굉장히 잘 잡아줘요. 이 프롭이. 그래서, 뭐 이런 프롭이 다 있지 싶을 정도로 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썼는데, 아마 이 프롭하고의 조합이 또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또 약간 하드하면서도 바람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잡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일단은 주말에 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또 날리면서 또 느끼는 점은 또 여러분들하고 한번 또 소감을 나누기로 할 텐데, 5152가 약간 여기 끝에 약간 아슬아슬하긴 합니다. 어때요? 예쁘죠? 예쁩니다. 일단은 예쁜 게 중요하니까요. 자, 일단 리뷰는 요 정도로 할게요. 일단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은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아래쪽에 제가 이걸 굳이 안 붙이고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게, 요 아래쪽에 요 스폰지를, 여기 이제 그 단차가 있기 때문에 요 스폰지를 꼭 대줘야만 배터리를 여러분들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같이 주더라고요. 구매하니까 배터리 가드가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요걸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붙여주는 걸로 여러분들은 깔끔하게 빌드를 마무리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두툼한 에바폼 EVA 폼 재질이 고압축 스폰지라고 해야 되겠죠. 고압축 스폰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딱 맞춰서 자리를 잡아주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완성이 된 겁니다. 여기서 완성되고, 기체가 이제 빌드가 끝났죠. 참고로 그 빌드 완성한 무게를 보여드릴게요. 이것까지 기체 완성한 거. 요새 좀 무게가 또 화두니까. 근데 사실 F60 같은 것도 쓰면 사실 저는 그렇게 무게가 가벼운 게 좋긴 하지만 크게 뭐 구애받지는 않습니다. 자, 빌드를 마무리하고 프롭을 빼고서 쟀더니 프롭 너트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죠. 프롭 너트 무게 뭐 대략 4개니까 4개 정도 던져 넣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 프롭을 달고, 프롭 4개 정도 달고, 뭐 프롭마다 무게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프롭을 그냥 대략적으로 달아가지고 무게를 재보니 353g 353g 정도의 무게가 나옵니다. 저 박스 무게는 이미 뺀 거예요. 353g 정도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무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만들었던 것 중에서 가장 가볍게 만들었던 게 한 310g 정도, 이 정도 상태에서 프롭 너트 프롭 정도에서 310g 정도 왔다 갔다 했고,
이 프레임은 다른 프레임보다 알루미늄 파츠가 많이 들어가 있음을 감안해도 360g대 정도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그래도 가벼운 무게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알루미늄 파트가 많이 들어갔어요. 다른 프레임들보다도 4개 블럭이 4개에다가 마운트 6개까지 들어간 걸 감안한다 그러면 353g 정도의 무게면 그렇게 무거운 무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이제 내구성과 비행성과 내구성, 신미성은 괜찮습니다. 조립 난이도는 조금 높고요.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서 선택할 때 조금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빌드 노하우, 그러니까 사실 이 프레임 자체가 그렇게 초보자용으로 나온 프레임은 아니기 때문에 중상급용으로 나와 있는 프레임이고 스트레치 프레임이잖아요, 그죠? 레이싱에서도 조금 그죠? 좀 극강의 어떤 속도, 그러니까 턴을 하려면 속도를 많이 줄이고 직진성은 되게 강한 그런 류의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선택하고 또 빌드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까레에리아라고 발음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영어가 스펠링상 까레에리아의 탈론 SVX 프레임을 리뷰해 드렸습니다. 또 이걸 경량화한 버전 프레임이 나와 있다니까 나왔다고 하고 또 마침 카페에서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또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입문자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요. 고수들이야 제가 굳이 이런 말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까레에리아 탈론 프레임 리뷰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빛대디였습니다.